국가 중요 기관 시설이 사실 풍등 하나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긴급 체포를 하고 경찰에 구속 영장까지 신청을 했어요. 자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혐의를 CCTV도 46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이 화면을 바라보고 조치를 할 사람들이 정작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막상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없다.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 불로 붙은다는 자기들이 분다고 해도 이 6명이 가서 빨리 그거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거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오늘도 각계각층 다문화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관리 전문가시라고 하네요.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지학과 이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안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인데요. 특히 이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이주민 여러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공감하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또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바람에서 이 자리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주민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안전은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주민들은 언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있다 해도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와대 청원까지 한 이제 사실이 있는데요. 네. 예, 오늘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이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분을 모시는 게 좋기는 한데 네. 자주 오시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니까 네.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반갑긴 한데 네. 자주 뵙고 싶지 않은 참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가 어떤 거를 오늘 다루실지를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향 저유소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렸던 풍등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면서 좀 논란이 크게 일었던 일이 있었죠.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고향 저유소 내 유류 저장 탱크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저유소 화재 원인을 인근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 때문인 것으로 보고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외국인 근로자는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저유소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문제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저유소가 어떻게 풍등 하나로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한편 일각에선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저유소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재난, 안전사고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고향 저유소 화재 났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뭐 저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강 건너편에서도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굉장히 네. 많이들 놀라셨는데 회장님 네. 살짝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먼저. 아, 예. 저도 뉴스를 보면서 사실은 많이 놀랐고요. 네. 석유도 없는 나라에서 이거 다 타버려서 큰일 났다. 이게 막 확산돼서 도시가 하나 막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지난주 10월 7일 날 그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화재 탱크 안에 이제 400만 리터의 그런 이제 그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그런데 결국은 다 태우고 나서 화재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재로부터 이제 가장 안전해야 할 그런 그 유류 저장 시설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뉴스는 그 화제에 온통 집중이 됐다가 네. 근데 문제는 권비례 씨 그 다음날 왜 불이 나느냐 했는데 좀 외국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예, 맞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얘기가. 물론 저도 이제 이 화재 연기 나오는데 바로 옆에 이제 상암동 쪽에서 바로 옆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나눈지 이렇게 보였더라고요. 오. 네. 저희 방에서 보다가 이제 이게 뭔지 이런 에 대한 계속 나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경찰이 발견하는데 그 근처의 건설업에서 그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 풍등이 달렸다가 네.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풍등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거 나갈 때 잘못해가지고 나갈 때도 찾아가지고 날리는데 그나마 괜찮다고 그 잔디밭에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냥 냅두는데 네. 그 잔디밭에서 풀 나오고 나서 그 저장 탱크까지 휘발이 있는 데까지 폭발했다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을 되짚어보면 뉴스가 급 네네. 반전을 했던 게 저기서 화재 자체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네. 놀라운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뉴스가 그 어마어마한 화재가 고작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하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해서 또 뉴스가 엄청나게 일었었는데 물론 바로 체포도 했어요. 그 체포도 친구들 했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뉴스가 돌아간 게 뭐냐면 야 어떻게 그거 외국인 근로자 분을 탓을 하냐 풍등 날려서 그렇죠. 불이 난 게 그분 그렇죠. 책임이냐라는 쪽으로 돌았었잖아요. 네. 자 이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 조금 정리해 보면은 실제로 네. 이제 당일날 사고 당일날 이제 외국인 근로자께서 그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고 그 풍등이 공교롭게 또 이 저류 시설에 있는 잔디밭에 떨어졌고 네네. 거기에서 잔디밭에 불이 붙으면서 여기 환기구를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탱크 안쪽에 유증기와 이런 것들 이제 폭발적으로 또 연소가 되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아직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화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풍등이 가서 거기에 불씨가 또 살아 있었어야 되고 네. 그게 또 잔디밭에 옮겨 붙고 맞아. 또 다시 그 잔디밭에 옮겨 붙은 불이 어쨌든 간에 더 확산이 되면서 이 탱크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 큰 네. 화재로 유발되는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또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지만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제 이런 현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그럼 이런 단계별로의 어떤 정확한 이런 원인 규명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럴 만한 이런 환경이 조건이 이제 맞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분의 어떤 책임 관계라든지 또 이분이 과연 이렇게 구속이 돼서 굉장히 이슈화 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 외국인 근로자분을 긴급 체포를 하고 경찰에 구속 영장까지 신청을 했어요. 네. 어쨌든 네. 이제 불구속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구속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긴 했는데 네. 그 과정이 참 씁쓸했죠, 교수님 사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속이 기각된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그 당시에 경찰 입장에서는 화재의 원인 이런 부분들 규명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풍등을 날렸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사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강박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분들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앞섰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중시라 이를테면 이제 그 일반 시라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났지만 이게 정말 크게 이런 원인 관계가 있어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면 중시라 혐의가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렸을 때 네. 이렇게 될 만큼의 가능성에 대해서 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하고 또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자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혐의를 두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네. 그런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참 그때 원인 참 이 사건이 또 특이했다기보다는 참 어찌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다행히도 많은 그 국민들의 여론이 아니 어떻게 이런 긍정적이어서. 일을 네. 어떻게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 체포됐던 근로자분을 많이 편들어줬거든요. 그건 참 다행이었죠, 의원님. 그건
체포되고 난 이후, 그 다행이기는 하지만 체포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서 일단 체포할 당시에 그 근로자의 마음이 어떻을까라고 네. 나는 붕덩을 하나 날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사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고 그나야마 다행스러운 정말 그거를 보면서 정말 희망을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예, 외국인을 대해서.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직 희망이 있구나.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으로는 경찰도 이제 저유소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보다 사실 붕동이 날린 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든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씌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영상을. 온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고 나는 자신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 아주 약한 외국인한테 이르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중요한 정보도 아닌 그런 어느 나라에서 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됐던 그런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평소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심 많은 회장님 입장에서도 네. 좀 많이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씁쓸하긴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왜 카오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어떤 고의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기로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또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확인한 바 그 최초 수사 때 그런 그 화재의 확대 과정보다는 발화 원인을 본 거죠. 그래서 발화 원인을 그 제공한 데 대한 그 책임을 이제 이렇게 좀 판단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분 조사 과정에서 이제 좀 미리서 충분한 조사를 좀 하고 난 후에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정말 아쉬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또 경찰만을 또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칫 잘못했으면 사실 그런 어떤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네네. 이 외국인 근로자분에게 책임을 뭐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뭐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도 잘 그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이 의원님 이번 일이 참 이거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금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 어찌됐든 네. 외국인 근로자가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편으로 여론이 돌았던 점에서는 좀 특이한 일이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희망이 봤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네. 부정적인 사회적으로 해외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외국인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렌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을까? 우리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건을 하나 더 줘가지고 이런 그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가 더 넓어졌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 됐었던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정화대 국민정원 게시판에서도 뭐 외국인 근로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지 마라, 고속하지 마라라는 그런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고 그리고 저희 속사정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다가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과는 전부 다른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국민 여론이 저는 평소에도 안 그랬다고 믿고 싶지만은 조금 이례적으로 나왔던 게 저희 속사정 덕분일까요? 어떤 일이 어째서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접근을 했을까요? 네. 정말 그 마음이 좀 따뜻했던 것은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재 사건을 이주민이 아닌 그야말로 화재 사건에 집중할 줄 아는 우리의 그 시각을 가졌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반가웠고 마음이 이제 포근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이주민들에게 지금 이자스민 의원님 굉장히 마음 상태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네. 이것이 던지는 전국에 있는 이주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사건들이 떠질 때마다 조마조마하잖아요. 아, 이게 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의 네. 외국인들한테 네. 이게 네. 또 뒤집어 쓰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나마 네. 이번에 완전 반전인 상황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안전 전문가분 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신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 안 하고 사실 네. 이런 화재 원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정확한 규명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차가운 머리로 이런 네, 부분들을 네.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시 이제 화재로 돌아가서 사실 이제 그럼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가 가장 아쉽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아쉬움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 외국인 근로자가 이 풍등을 날려서 화재가 발생한 발생 요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부 책임은 있을 아, 거예요.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다만 그걸 날렸다는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잔디밭에 떨어져서 불이 붙은 상황을 만약에 그 근로자분이 날린 분이 확인했다면 네. 혹시 그 당시에 바로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대응이 됐더라면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네. 있고요. 또 사실은 설령 이분이 그렇게 불이 붙은 상황을 알고도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저류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돼서 위험 상황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네. 여기에 이런 관제가 항상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아까 이자스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 18분 동안 이 사각이 있었던 시간대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네. 어쨌든 불을 낸 책임보다도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수습되고 위험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측면의 어떤 대응이 안 됐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이런 저류 시설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탱크 안에서 불이 붙어서 탱크가 불이 터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소방 시설이나 방호 시설도 탱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또 이제 시공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번 상황처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단순히 이게 왜 잘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 부분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이 외국 노동자들한테 네. 노동자에게 이런 그 혐의가 씌워졌을 때 이제 우리 그 뉴스를 보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이 사실 풍등 하나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에 사실은 초점이 크게 이제 그 맞춰질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 저유소에 6명이라는 사실 근로자가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를 보면은 18분이 지났음에도 이제 그 신고라고 그렇죠. 대응 조치가 없었죠. 대응 네네, 조치가 대응 그런 조치가 부분들에서, 없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우리의 부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이 저는 부분 조금 봅니다. 좀 뭐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사실 이제 많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네. 그런 것들에 CCTV를 설치한단 말이죠. 근데 이 CCTV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원인이라든지 이를테면 또 뭐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그때 상황들을 자동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이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후자의 목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들은 항상 위험이 노출돼 있고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그런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CCTV도 46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관제실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네. 다 있었거든요. 네.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을 바라보고 조치를 할 사람들이 정작 자리에 없었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런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시설들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한 가지 얘기한다 아쉬운 그러면 나도 같은 이주민이라서 이 다국에 와서 이 스리랑카 친구들이 일부러 저기다가 분능으로 불 붙이려고 생각은 안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불로 붙은다는 자기들이 분다고 해도 이 6명이 가서 빨리 그거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것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막상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좀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네요, 뭔가 네, 앞뒤가. 그게 저희도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소방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게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사실상에서도 저희도 유학생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학생들이나 이제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좀 소방 관련 안전 교육을 이렇게 막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산업안전재해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이 저승사자를 등에 업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3D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작업장은 굉장히 임금도 낮은 것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수준도 낮고 게다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에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정말 사업재해와 직업병에 노출된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사실 뭐 외국인 노동자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위험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안전에 대한 기준들도 강화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처벌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내 내국인 분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분들은 여기에는 뭐 더하겠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보호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더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2017년에 발표된 이런 이 이주 근로자의 이런 작업장 유해 환경에 관련된 이런 이제 분석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뭐 진동이라든지 또 심한 소음, 또 분진,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고온이라든지 또 이거 이외에도 유무형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특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 현장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시는 이제 뭐 주방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아주 광범위한 이런 일하시는 곳들 전반에 이런 위험성들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네. 듣고 보면 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이 더 위험한 곳인데 네. 안전에 대한 정보는 더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재해에서 피해를 보는 외국인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사실입니다. 네. 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 그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보면은요,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가 33,798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망자가 611명이 아이고.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 계산만으로 해도 우리가 이걸 보면 매월 430명 정도가 지금 그 일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이제 사망을 한 거죠. 한 7명 정도가. 이걸 보면은 4일에 한 명꼴은 사실은 또 이렇게 사망을 한 아이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놀라운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지금 그 산재 발생률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감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산재 발생 비율이 0.18%였는데 우리나라 국내가 이주 노동자의 산재 비율을 보면은 발생을 보면은 1.16%로 6배 이상이 지금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사실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 게다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권민우 씨도 주변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물론 이제 이주민들이 특히 이제 컨설업나 업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안전 그거에 대한 필로 무르고 일하기 때문에 엄청 그 심각한 건 상황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국내 그 산업재해에서 사망자의 그 절반 이상은 이제 한 506명 정도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추락 사고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9월 달에 혹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2명이 그 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추락하면서 사망했던 이런 사고들도 많고 저는 제가 같은 이주민이고 저도 유학생 때 잠깐 그런 일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물론 한글 패시를 조금씩으로 나와 있지만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취업으로 오는 이 E9 비자로 나오는 친구들은 한국어
능력시험 1급으로 통과하고 오는 친구들은 거기 있는 거 다 읽지는 못합니다. 네, 네. 저기는 표시가 조금 크게 만화를 돼 있는 것 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그림으로라도 네, 이거 네.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게 그 표시라도 있어야만 이 친구들은 제대로 그거를 보고 많은 거 사고로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네. 지금 말씀해 네네. 주시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대처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치료라든지 또 산재, 산업재해에 대한 이런 보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산재의 인정 여부도 불투명하고 또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보상 금액이 충분한 치료를 받기에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도 네,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이런 산재 처리가 안 돼서 예. 본인이 이런 부분들의 이 의료비를, 치료비라는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심지어 어떤 고용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의 치료비를 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상 이분의 임금에서 그런 부분을 네. 제한하는 이런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들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완벽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원을 하시거나 또 심지어는 이제 의료비가 부담돼서 또 이제 그냥 도망을 가시는 경우들도 예, 발생하고 예,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 상황을 모면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평생 네, 이런 네. 부분들의 부상을 달고 사셔야 된다거나 또 장애인으로 살아가셔야 네.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네. 같이 맞춰서 이럴 때는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그 안전에 대한 지금 문제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금 그 취업으로 와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도 네. 예를 들면 이 한글로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줬다가 한다 하면 그 공장에다가 거기에 있는 거 뭐 안전에 대한 그 번역을 하면서 각 나라 대사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러게요. 그건데 그건 좋은 네. 자기 나라에서 오는 그러네. 자기 그 인력들이 또는 근로자들, 노동자 보호를 근로자들이니까 위해서. 보호 위해서 그렇죠. 무조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정부에서만 다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도 같이 매겨가지고 이런 거 같이 일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참 듣다 보니까 참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제 한국 분들도 산재로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아니 당신이 충분히 조심을 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왜 사고를 이렇게 했냐라면 산재 처리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뭐가 위험한지를 네.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면 또 산재 처리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소방관 분들인데요. 소방관 분들은 본인이 항상 위험해서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 게 일이 본업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상을 발생했을 때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산재 처리를 받거나 또 직무상의 이런 이제 부상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물며 이 외국인 신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뭐 아니, 제가 누구나도 10여 년 알수 동안 이 그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들이 이제 근로자들이 6명을 쓰니까 외국인들이 이런저런 많아요. 뭐 하다가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고 이거 부러지고 네, 그러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산재가 가서 물어보는데 직접 와서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늘어도 나는 몰라요. 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모든 거 이제 18년 동안 살았는데도 모르는데 그리고 세무서한테 전화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부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금 쪽만. 그러니까 또 어디 보내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게. 자 이거를 내가 그냥 해줄 테니까 없는 일로 갑시다. 또 우리들 네. 이제 가게 들어와서 시설에 대한 또 나를 뭐를 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는 자 접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부기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럼 산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의 과실 유무라든지 또 실제로 직무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이 사고였는지를 다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적인 부분들 또 절차적인 네, 네. 부분들 법률적인 부분들에서 다 미숙할 수밖에 없는 이 외국인 이 근로자분들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이 장벽인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럼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언어 장벽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그쵸. 나왔잖아요. 외국인분들 사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언어 장벽 말고도 혹시 다른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산업안전에 인한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이주 근로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피로하잖아요. 네. 피곤해지고 이 피로도 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요해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정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계를 그냥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이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은 공간에서 도색 작업을 하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게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네. 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이주 근로자들 안전은 물론 사실 보건까지 위협을 하고 생명과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위협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불러오고 특히 있는 그 거죠. 3D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도 이제 뭐 사회 전반에 있는 안전 불감증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안전 불감증에 관련된 부분도 일견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의 투자라든지 노력이 또 이제 상당히 덜해져서 문제를 네. 유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선진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안전에 네.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역할이 또 그렇죠.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거든요. 네, 네. 그러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안전한 이런 안전 이 의식 같은 것들이 더 고취된다면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너무나 안전 불감증으로 다 집중을 시켜서 사람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강도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용주는 다 똑같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생각인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익을 좀 더 감하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이런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맞습니다. 이런 작업 환경에 대한 여건들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애초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조심을 하세요라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애초에 위험한데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왜 다쳤느냐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참 네, 안타까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사업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주 근로자분들이 그 머무시는 숙소나 이런 것들도 예.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한 여러 차례 속사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올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는 자료에 보면 이제 이주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독립된 주거용 건물이 아닌 작업장에 딸린 보석 공간이나 네. 뭐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이나 네. 이런 데서는 이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숙소 상태에 대해서는 실내 화장실도 없거나 아니면 화재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불이 나면 그냥 그대로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물이 안 나와서 자기네들이 파이프를 직접 사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아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니네들 필요한 거니까 뭐 돈 왜 알았어요. 나한테 달라 그러냐 아이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서울 떠나서 이제 조금 외곽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다 아까 우리 이주민 그 이자스민 씨가 얘기하는 처럼 다 컨테이너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컨테이너 시설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컨테이너에 한 명만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 명 한 대여섯 명 정도 같이 갇혀서 살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보면 아까 화재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우리도 배터리 좀 충전하려고 가는데 거기다가 한 20개 정도 막 넣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에다가 여러분이 사시니까. 네, 얘는 뭐 넣고 있고 얘는 뭐 넣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넣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충전하러 갔다가 무서워가지고 딴 데다가 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설에서 살고 있고 또는 화장실과 그리고 그 처사실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기서 벌레들이 나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안전도 매우 진짜 위험하고. 위험한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기 그
공장 사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제조 인건비에서 조금 더 주고 있더라고요. 월급으로 물어보면. 네, 네. 왜냐하면 열악하는 데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돈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다가 조금만 줄여가지고 자기 부담금으로 하면서 조금만 자기가 조금 주고 그래요. 하면 저는 그렇게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눈립식으로 좋은 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심리적에도 나는 이렇게 혼자서 산다는 게 그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 아, 그건 예.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네, 왜냐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제 그런 이주민 분들에 대한 생활상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면 사실 제가 화제라는 입장에서 저기서 불나면 정말 꼼짝없이 큰 네. 피해를 당하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맞아요. 컨테이너 같은 네, 네. 경우는 환경도 나가는 게 없고 그리고 추우니까 저기서는 네. 이제 그 매트를 뭐라고 뭐 전기 전기장판 전기장판, 네. 그러니까 6명 주르륵 이렇게 자니까 맞습니다. 6개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서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이제 2017년 우리가 12월에 보면은 이게 나흘 만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주 노동자들 숙소에서. 예.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그 지금 전기장판을 쫙 꽂고 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샌드위치 판넬에 과열로 해서 불이 붙으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주민들과 얘기하면서 조금 위안을 받는 것은 그나마 주 52시간제 저희가 이제 그 노동 시간으로 좀 단축이 되면서 좀 장시간 노동에서는 조금 해방이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거 이제 주거 환경도 조금 더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주민들의 그런 거 노동 환경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의 지금 바람이죠. 그런 거 맞습니다. 네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풍등에서 시작을 해서 네.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된 안전 문제를 그렇죠.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안전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 지금 거주 공간의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어떤 안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작년에 발의된 그 국회 법안이 있어요. 아직 그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요. 또 감독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그 외국인 고용법이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좀 통과가 되면 저는 근데 여기서 좋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내국인과 사실 이런 굳이 차별할 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대로 된 기숙사라든지 주거 환경을 지을 수 있는 주거 시설로서 같은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들이 시설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성능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일한 시설 또 동일한 그렇죠. 안전에서 생활하게끔 한다면 사실은 이런 제목의 법률보다는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똑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냥 네. 당연한 예,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건 이제 일자리 일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안전 문제가 의원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 뭐 재난은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라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주민들은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난약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재난약자라는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경우 그것을 인지하고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요. 즉, 그러니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언어하고 문화적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주민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재난약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많이 얘기되는 5G 환경, 이런 새로운 세대의 이제 통신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 측면에서는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문자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단편적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재난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영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꼭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정보들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전부 다 네. 취득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첨단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사실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구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좀 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이제 이 재난 정보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재난 정보는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네. 또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정보로만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재난 정보에 관련된 문자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은 맞아요.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또 그리고 네. 꼭 필요한 행동 요령 중심으로 네. 제공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다양한 재난 유형들별로도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연 재난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자연 재난이라는 게 오늘 날씨도 기후도 참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 뭐 네, 맞습니다. 비도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또 올여름에 올여름에 계속 너무너무 더워서. 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 재난에 대해서 이주민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그 정보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이주민들은 뭔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나요? 혹시 2015년도에 한 그 물이 난리 나는 태풍. 사건이 네, 태풍 네, 네. 난리 날 때도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주민들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 분들은 대비하겠지만 이주민들은 많이 다쳤어요. 그때 당시에 2015년대.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림이라든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그거를 네. 동영상으로 있는 걸 빨리 어떤 든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언어가 제약이 네. 있더라도 제가 그때도 이건 찾을 수 문제구나. 있게끔. 예. 지금이 현재 이런 문제구나. 나도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뭔가 역할을 해주는 네, 거 네. 정도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가장 어렵죠. 언어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사실 이게 삑삑거리면은 전쟁이 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 자꾸 나오냐, 전쟁이 나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주민들은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119를 전화를, 119를 전화를. 그러니까 만약에 막상 119를 전화를 하니까 기다렸다가 어디 동력을 가능한 그런 부서에 또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이주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아프면은 병원을 가는 게보다 병원을 거래하는 경우, 병원을 가는 게보다 약국을 가는 경우 많은데 선짓 발짓을 하면서 내가 어디 아프고 이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하고 네. 그러는데 설명을 못하고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전화를 하고 약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는 잘못 설명을 해서 엉뚱한 약을 드실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그런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빨리 이렇게 부호로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거를 빨리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DB 같은 것,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구축해서 이를테면 내가 이런 증상일 때 사실 뭐 앱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면 본인들의 증상에 필요한 약이라든지 또 이런 처방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대처 가능한데 사실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때그때 찾아서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줄 때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드려야 되는 부분. 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주거하시거나 근무하시는 주변에 있는 한국인분들, 내국인분들이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안내해주고 챙겨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은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해약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챙기고 함께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면요, 뭐 산업재해가 됐건 일상적인 재해가 됐건 아니면 또 뭐 자연재해가 됐건 간에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줘도 알아먹을 수가 네, 없고 네.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시간쯤이 돼가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먼저. 지금 이제 이주민들에 관련해서는요, 여성들은 그 1577 1366이 있어요. 그래서 13개국, 13개국 나라 통번역사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그 통역을 해주는데요. 좀 남성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는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이러한 거 전산망을 형성해서 뭐 약국에서 약을 짓는다 할 때도 약사들이 직접 통화를 해서 통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보면 작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국인들은 신속하게 다 대처를 네. 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어땠습니까? 뭔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 위험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2017년 12월에 이를테면 외국인과 이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해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네. 사회적인 기반이라든지 또 교육, 훈련 이런 것도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체계적인 어떤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외국인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네. 것들이 충분히 또 이제 외국인 근무자들 계시는 분들이 알고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보고 또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 있게끔 잘 홍보도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 물론 도와줘야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일로 하니까 일주일에 6일 일로 하니까 뭐 오늘 무슨 교육으로 준다 그러면 일요일 꼭 가더라고요. 일요일 네, 가서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게 해길 반법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 공장에다가 거기 있는 팀장님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근로자들한테 그 일하고 있는 시설에 오늘 하루는 이거를 하겠다라면 하루 투자해주는 거 어떨까 싶어요.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은 일하면서도 막 힘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오늘 하루 쉬는 거를 갖고 이거 받으라 그러면 안 갑니다. 못하죠. 예, 못하죠. 오늘 이제 저는 이게 넘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무리를 이제 자스민 의원님께서 최종으로 다 굉장히- 종합 정리를. 이제 정리를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이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우리가 언어적인 장벽에 대한 얘기 계속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국내 이주민용 Emergency Ready라는 앱을 통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영어, 중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앱이 푸시 알림을 통해서 재난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니까 필요한 이주민들은 Emergency Ready 앱을 활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언어를 제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가 이 얘기를 했던 모든 부분이 조금이나마 이 조금이나마 좀 나아지지는 네.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싶습니다.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만드는 해서 것만큼 맞습니다. 알리는 것도 네. 중요하고 다른 네. 또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 다문화 방송 이런 데의 네. 역할 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충분히 더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제 다문화 방송에 해야 될 바까지 짚어주시는 걸로 훈훈하게 그럼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은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재난, 화재 이런 모든 안전사고에 있어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이주민들의 안전마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일,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이주민들과 또 외국인 모두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한 발짝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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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